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이터, 가디언,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여러 외신들이 보도하는 게 EU가 수입한 러시아산 LNG가 유크레인 침략 전쟁 이전보다도 무려 40%가량 폭증을 했다. 그러니까 EU가 러시아산 에너지 아웃시킨다는 것은 말뿐이고 EU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흥미로워서 도대체 실상이 어떤지 자세히 보게 됐는데, 저희 결론은 말이죠, 러시아 천연가스는 EU에서 퇴출되는 거 확실하다. 근데 그 보도의 내용은 천연가스 전부를 다루지 않고 천연가스를 가스 형태로 파이프를 통해서 보내느냐 LNG로 보내느냐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파이프 가스는 다루지 않고 LNG만 주목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건 오보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문제로 갑자기 이틀 전인가 매일경제에서 삼성중공업의 러시아산 쉐빙 LNG 시선 열척 이게 취소 위기다, 이렇게 마침 상당한 악재라도 난 것처럼 이런 취지로 이제 보도를 한 게 있는데, 저는 그 제목 딱 보는 순간 저거는 아마 어떤 뭣도 모르는 애송이 기자 하나가 헛소리 하는 갑도 하고 좀 보지도 않았는데 어제 삼성 주가가 유독 크게 하락한 거, 이게 아마 저 내용이 어느 정도 기여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거 이전에 여러 차례 분석한 내용인데 전혀 새로운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전혀 악재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8월 30일자 유로뉴스 보도한 팩트부터 한번 정리해 보면요. 23년 1월부터 7월까지 EU가 수입한 러시아 LNG 21.6 밀리언 큐빅미터다. 즉 100 MCM, 100만 큐빅미터라는 것이고요. 21.6 MCM이다. 근데 21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9.5% 증가했다. 대략 한 40%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취지는 말로만 EU가 말이죠, 말로만 러시아 제재한다고 하면서 러시아 에너지 제재한다 하면서 오히려 러시아산 LNG 수입은 저렇게 막 폭증시키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논조인데, 저 데이터 출처가 어딘가 하면은 글로벌 환경 감시 단체인 글로벌 위트니스라고 합니다.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전제 사실, 제가 정리한 전제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21년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낸 천연가스 총량은 155 BCM, 빌리언 큐빅미터입니다. 155 BCM. 이 중에서 LNG는 15 BCM에 불과하고요. 가스 파이프로 140 BCM을 보냈다는 겁니다. 즉 전쟁 전에는 거의 대부분을 파이프 가스로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저기 EU에서 러시아 에너지가 퇴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총량을 비교해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보도된 사실부터 추가로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러시아 LNG 주요 수입 국가가 어디냐? 중공이 가장 많고요. 8.7 MCM, 그 다음에 스페인 7.5, 벨기에 7.1, 일본 7, 프랑스 4.5 이렇고요. 여기까지 5등이죠. 6등이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12 MCM입니다. 그래서 뒤에 그래프도 나오니까 같이 참고하실 수는 있고요. 미건 팩트니까요. 그래서 가령 현재 수입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스페인 이런 데도 당연히 수입할 수 있고요. 막은 게 아니니까. LNG는 지금 아직은 제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 등도 러시아 LNG 조금 수입할 수 있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글로벌 보조는 우리는 맞추고 나가는 거니까, 다들 이제 수입 안 하는 분위기라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수입 안 하면 됩니다. 다른 데서 사오면 됩니다. 그렇고 비율을 보면은 러시아
러시아가 수출한 LNG 총량의 한 20%를 이제 중공이 사주고 있다는 거고, 18%는 스페인, 17%는 벨기에 뭐 이렇다는 겁니다. 저거 이제 다 비율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러시아 LNG 수출량의 대략 한 52%, 돈으로 따지면은 한 52.9억 유로, 대략 한 57.8억 달러를 EU가 수입했다. 그래서 이 LNG 이 비율이 22년에는 49%나 됐고 21년에는 39%였다. 그러니까 비율이 뭐 올라간 거는 맞죠. 근데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LNG 수입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판의 핵심은 52.9억 유로, 저게 바로 러시아의 전쟁 자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산 석탄, 오일, 이런 거는 제재를 하면서 왜 LNG는 왜 증가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이 보도가 거의 오보에 가깝다는 점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직후 22년 3월 러시아 LNG 1.99 MCM을 구입을 했습니다. 전쟁 직후, 그러니까 22년 3월, 22년 2월 25일인가 그때 전쟁 개시됐으니까요. 3월과 한 달 동안 러시아 LNG 수입한 게 1.99인데 금년 7월, 23년 7월에 구입한 게 1.59입니다. 그럼 줄었잖아요. 줄었죠. 예, 요건 팩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나온 것처럼 전쟁 전에 파이프 통해서 EU가 수입한 러시아 파이프 가스는 140bcm인데 지금 23년 7개월간 수입한 LNG 총량을 가스로 환산해버리면은 13bcm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사실상 거의 다 줄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EU의 통계를 보면은 EU가 22년에 수입한 62bc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팍 줄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140bcm 수입하던 거를 22년 전체 62밖에 수입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EU는 전쟁 직후 러시아 천연가스 사실상 컷 해버린 것 같고 같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미국 등 다른 곳에서 대체 조달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대체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에너지라는 것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 대체하는 것만큼 러시아 에너지는 대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서히 러시아 천연가스 퇴출당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산 LNG도 제재되면서 사라질 가능성 매우 높다. 이걸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국가적 목표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가적 목표, 이거 완전히 전략적인 목표죠. 하나는 북극 항로, 즉 북동 항로죠. 북극 항로는 북동 항로가 있고 캐나다 쪽으로 가는 북서 항로가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북동 항로입니다. 이 노던 씨 루트라고 하는 게 NSR 루트. 요거 이제 활성화하려는 게 국가적 목표이고요. 연중 무휴로 북동 항로를 통해서 물류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의 목표고, 시베리아 횡단철도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국가적 과제죠. 그 다음에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LNG 형태로 중공 등 아시아에 더 많이 파는 겁니다. 요게 이제 두 가지 국가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에너지 파는 거 이거는 지금 러시아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북동 항로가 왜 중요한가? 발티케나 무르만스크, 특히 무르만스크죠. 야말반도 있는데 거기에서 아시아로 간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에즈 운하로 우회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북동 항로로 가면은 거리도 단축되고 훨씬 더 빠르죠. 예?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 통행료, 그것도 절약이 되잖아요. 얼마나 빠르냐? 한 10일 정도 단축된다고 합니다. 10일 정도.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얼음을 깨면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항 속도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거리를 운항하는 비용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연구원이 거기는 이제 지금은 원자력으로 추진하는 쉐빙 전용 선도 있어야 하고요. 거기서 1차적으로 엄청 두꺼운 얼음 깨놓고 나면은 뒤에 또 이제 쉐빙 LNG선이 따라가는데,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1차 얼음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쉐빙 LNGC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쉐빙 등급도 아크 2, 3 이렇게 아크 7까지 가는데, 지금 삼성중공업이 뭐 수주 받았다는 그게 아크 7 쉐빙 LNGC 아닙니까? 예.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짧은 단위 거리당 운항 비용은 올라가지만은 총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총 비용도 뭐 절약된다. 그다음에 날짜 수도 한 열흘 정도 단축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목표인데, 그래서 관련되는 뉴스 세 가지 제가 하나 최근에 나온 것들입니다. 재미있는 뉴스들인데 요거 정리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은, 먼저 머리타임 이그제큐티브 여기서 보도하는 거, 중공에서 북동 항로로 페테스부르크 있잖아요. 거기로 인근으로 컨테이너선 하나가 지금 도착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선박 이름이 SFT 터키라는데 58,000톤이고 TU로는 한 4,250 TU 된다는 겁니다. 요게 지금 다시 또 북동 항로를 거쳐서 중공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즉 왕복 운항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컨테이너선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운항하고 있다, 이런 것도 수시로 나옵니다. 지금 여러 번 저도 영상으로 소개한 게 있고요. 지금은 이제 여름 시즌이니까 훨씬 더 수월하고요.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하이뉴스 노스가 이제 8월 29일인가 그때 보도한 거죠. 지금 조금 전에 한 내용 다시 한번 요약하면, 러시아는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지금 퇴출 중입니다. 파이프 가스는 전쟁 전에 140 BCM 팔았는데 지금은 22년 전체 62 BCM으로 팍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 러시아 입장에서는. 큰일 났죠. 이거 완전 비상이죠. 그러니까 LNG 수입은 21년보다 40% 증가했다고 하지만 21년에 LNG 총량은 15 BCM밖에 안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늘어봤자 뭐 세 발이 피라고요.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앞으로 LNG도 제재를 할 거라고요. 제재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비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중공으로 빨리 보낼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러시아도 분명히 눈치를 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죽자 사자, 중공, 그다음에 아시아 이런 쪽으로 LNG를 팔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제 여기서 수에즈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너무 멀고, 그래서 북동 항로를 연중 무휴로 운항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국가적 목표라는 건데, 그 기사 내용, 하이노스 뉴스가 전하는 기사 내용은 뭔가 하니, 지금까지는 양알반도에 있는 무르만스크에서 저쪽 아시아 쪽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간 건 어디냐? 발티케에서. 발티케. 그러니까 포토바야 LNG 플랜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포토바야 LNG 플랜트. 요게 선적한 LNG를 중공으로 배달하는 첫 항에 출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거 보면은 지나가는 항로도 사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원래 포토바야 LNG 플랜트 저곳에서는요, 아시아로 갈 일이 없습니다. 지금 아시아로 가려면 발티케 지나와서 노르웨이 앞바다로 해서 빙 둘러야 되는데, 그렇고 또 저기에 있는 LNG 플랜트는 크지를 않습니다. 조그만합니다. 저기서는 파이프로 유럽으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 바로 노드스트림 1, 노드스트림 2 출발점이 저 근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이프 통해서 유럽으로 가스 다 보낼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 노드스트림 1, 2가 다 지금 부서졌잖아요. 언제 가동될지 기약도 없고요. 과연 가동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잖아. 지금은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LNG로 만들어서 유럽으로 가는 수량도 지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발티케에서 중공까지 비행 돌아가는 경로를 지금 택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아주 재밌는 뉴스인데 내추럴 가스 월드가 28일 날 보도한 건데 요즘 CCS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오전에도 영상 올린 게 있죠. 삼성중공업의 아주 매우 중요한 CCS 관련 플랜트 이제 성급 인증 받았다는 내용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지금 CCS에서 핵심 밸류 체인 중에 하나가 캡처된 탄소를 해저에 파묻어야 할 텐데 그러면 해저에 파묻을 수 있는 용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종의 부동산이잖아 그거.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해저에 파묻을 수 있는 용량, 해저에 파묻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돈이 들면 안 되잖아요. 예? 제일 좋은 게 바로 가스, 오일 다 퍼내고 남아있는 공간이라고요. 그래서 고갈된 오일정, 유정, 고갈된 가스정 이런 건데 그게 지금 러시아는 엄청나게 많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려 탄소 파묻을 수 있는 용량이 46억 톤이나 된다. 이런 걸 이제 장관이 이렇게 뿌리고 있다는 거죠. 흘리고 있다는 거죠. 즉 러시아는 46억 톤 탄소 묻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우리 이렇게 좋은 부동산이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걸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매립하러 와라 이겁니다. 그러면 싸다 이거죠. 우리하고 협조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세상은 러시아와 협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러시아 왕따 시키면 너그 손해다. 이런 취지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위에서 봤던 이 모든 것들의 이런 러시아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푸틴이 닥프레이 했기 때문 아닙니까? 유크레인을 침략해서는 안 되는데 침략을 했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침략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중공이 대만을 침략하면은 중공도 같은 문제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은 먼저 국제 시장에 러시아가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고 글로벌 이 리딩 국가들하고 관계 회복이 선결과제 아닙니까? 예.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유크레인한테 사죄하고 죽이고 부수는 거 다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안 되는 거죠.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도 한번 다루었는데 뭔가 하니 러시아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북동항로 저거 출구가 어딥니까? 베링해 근방 아닙니까? 알래스카 있는 그죠? 근데 지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진행하면은 바로 거기 LNG 플랜트가 하나 생겨버리잖아. 거기서 아시아로 오는 게 제일 낫지. 그 다음에 또 캐나다의 세다 FLNG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쭉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세다 FLNG 프로젝트도 제가 하나뿐이겠습니까? 관련되는 게 또 있잖아요. CL리심 프로젝트 또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하고 있는 거, FED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게 다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은 설사 북동 항로가 365일 운항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쟁력에서 아웃돼 버리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유럽 쪽은 본다면은 걸프 오브 멕시코 지역에서 델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LNG 프로젝트가 지금 LNG 수출 터미널 지금 확장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거 되면은 엄청난 LNG를 지금 유럽으로 보낼 수 있게 되잖아. 그러면 유럽에서 러시아 LNG는 완전 퇴출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은 전쟁 이전에도 러시아는 북동 항로에 투입할 쉐빙 LNGC 요거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쟁으로 제재 상황이니까 유럽의 판매가 여의치 않다 이겁니다. 이걸 다 알고 있다고요. 푸틴도. 그러니까 전쟁 이전보다도 더욱 간절하게 쉐빙 LNGC 필요한 상황이고 이거 지금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한국의 빅3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만들려면은 핵심 부품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멤브레인 화물창하고 아지포드라는 쉐빙 추진 시스템이 있고요. 또 엔진도 있고
이것 전부 다 프랑스, 스위스, 독일, 지금 다 유럽 기업이잖아. 이거는 대체 불가 독점 상품입니다. 예? 한국에서 지금 엔진 기업들이 엔진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지만 그거 전부 다 원천 기술 독일 기업들이 갖고 있어서 계약상 제한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3대 부품 공급하는 대체 불가 독점 상품 공급하는 기업들이 전부 EU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잖아. 러시아 제재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프로젝트 진행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뭘 취소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15척 상당 저거 지금 배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요. 블록 기자재 이걸 이제 젖배치다 조선소에 공급을 해주고 이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와주고 설계도 해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돈 받는 건데 5척 분량은 이걸 이제 납기 연장 공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7월 31일 지난달 말까지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 제가 정확하게 하려면은 삼성중공업 관계자한테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한 거고요. 아마 이거는 문제가 없이 이행된 걸로 보이고요. 돈 다 들어왔다는 거죠. 남은 10척은 이건 보류된 거라는 겁니다. 보류. 예. 이거는 지금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취소하면은 우리는 그냥 지금 받은 돈이 있으니까 정산하고 남은 거 돌려주면 됩니다. 예. 여기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손해볼 거 하나도 없죠. 그리고 러시아가 취소 안 하면 삼성중공업은 그냥 그대로 보류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러시아는 선박 필요한 상태, 그 상태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언젠가 제재가 풀리면은 그러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손해볼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리스크 전혀 아니다.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